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한가한 일요일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접하는 과정에서 6월 29일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사표에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나름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지, 왜 그 개념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윤석열 대선 출사표에 담길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주변에 민주당 강령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당 강령을 읽어봤습니다. 전문으로 시작해서 정치, 외교, 안보, 통일, 경제, 과학, 기술 등 13개 카테고리로 세분화돼 나름 설명을 겉들이는 그런 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강령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정 능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 윤 전 총장은 시장 경제 수호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대원칙으로 하는데 민주당 기본 정신이 반영된 당 강령과 비교해보니 간극이 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그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하는 식으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별도 설명 자료도 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은 신임 총장은 시카고 학파인 밀턴 프리드만과 오스트리아 학파인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와 형사 법집행 문제에 관해 고민해 왔다며 시장 경제와 가격 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중진해 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드만과 미제스는 1947년 스위스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모임이라 할 수 있는 몽페로 맹소사이어티를 결성해서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힘을 쏟은 일군의 경제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호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지난 3월 4일 사퇴 입장문에서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독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수의 민중이 피지배 계급이 아닌 정치 주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즉 국민 스스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가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이념적 측면에서 다수의 참여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다시 말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정치 행태라는 점에서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혼자서 혹은 소수의 집단이 정치를 한다면 의견 대립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형태는 지배, 피지배 계급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배계급은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곤 하였으며 다수의 민중이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다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 토대로 하는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우월한 정치 형태로서 널리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정착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보장할 때에 지켜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는 각자가 삶의 주인이 되어 국가로부터의 간섭과 억압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등이란 근거 없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무조건 모든 사람을 같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평등 개념이 받아들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인간이 타인이 부당한 지배를 수용해야 하거나 재산으로 취급되거나 이유 없이 어딘가에 갇혀서 신체의 자유를 만끽할 수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배 계급에 대항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계기가 됐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 함은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 형태를 우리가 일컬어 왔습니다. 독재 정치
준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독재자들은 국가의 위기 때 통치권을 장악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정치 권력은 독단적이고 전제적이며 때로는 항구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구로서 사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전단, 즉 제 마음대로의 결정에 의한 지배나 기존 법규를 무시한 무단 통치와 같은 소위 무법 상태를 전제 정치 주요한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를 오래전에 말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자들은 강제력과 기만 행위로 사회 공동체를 통제하며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는 협박이나 테러가 수반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대종선전의 기술이 응용되며 상벌 기제를 통하여 밀고 자와 주권을 양성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곤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에 대한 미화는 일반적인 것이 되며 무법 상태에서의 권력 계승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라왔던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처럼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 권력이 본질적인 취약함 때문에 아니면 마키아벨리 표현대로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운명적인 재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전제 정치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치를 선각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독재자들의 지배 형태는 결코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군부의 주도하에 권력이 창출된 예가 허다했습니다. 서구 열강들로부터 물려받은 입헌적 정치 제도는 식민지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들과 상충되었으며 강력한 지도자에 의하여 강화된 정치 권력은 대개 일당 독재와 야당 탄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애시당초 혁명을 보존하기 위한 잠정적인 엘리트의 지배를 천명했었으나 결국은 스탈린에 의해서 영속적이고 개인적인 무단 통치로 변질됐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독재자들로서 중국이 목태똥이나 북한이 김일성 등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 사상 또는 체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즘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당 정부를 가리키기도 하며 넓은 의미로는 억압을 통해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지시하고자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는 특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전체주의는 기존의 모든 정치 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 법적 전통을 일소에 버린다는 점에서 종종 독재, 전제주의, 참주제와 구별돼서 명명되기도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산업화나 정복 등과 같은 몇 가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되 여타 목표들은 무시해버리는 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자원이 투여되고 그로 인한 희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국가와 경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합리화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 목표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데올로기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국가로 하여금 최대한 폭넓은 재량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 지배 하에서 전통적인 사회 제도와 조직은 그 활동을 방해받고 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조직은 악화되며 대중은 하나의 획일적인 운동에 더욱 쉽게 흡수된다고 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허가된 공공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되다가도 나중에는 필수적인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종교적, 사회적 유대 관계는 국가 간의 이데올로기라는 인위적인 유대 관계로 대체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지배 하에서는 대규모의 조직화된 폭력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폭력은 국가 목표의 추구와 국가 이념을 최우선적으로 표명하면서 정당화된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과 스탈린 통치의 소련에서는 유대인과 부유자영 농민처럼 박해와 종족 말살을 위해 한 계층 전체가 선택됐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내의 경찰 활동은 법령의 규제 없이 수행되고 예측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관행도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통치 시대에는 국가의 사무가 불확실하게 처리되었다고도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독일 히틀러 시대에는 결코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나 수권법에 따라서 히틀러는 헌법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이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의 역할도 한 사람에게 부여되기 일쑤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탈린도 1936년 소련 헌법을 제정하기는 했으나 그 헌법을 소련법이
기본 골격으로 삼지는 않고 자신이 판단에 근거해서 통치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 원리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정치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수의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작용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이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게다가 앞에서의 논의에서 우리가 엑기스를 추출해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29일 발표할 그런 출사표에는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 법의 지배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기본 질서를 핵심으로 해서 출사표를 던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예단 아닌 예단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독재, 전제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독재적인 어떤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듯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제적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의 발로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감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뭉뚱거려서 생각해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출사표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실히 이행하는,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다짐,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시의적절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